명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립미술관의 김영순 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관장님 나오시면 저보다 목소리가 더 이뻐서 긴장돼요. 어떻게 하죠? 오늘 목소리가 예쁘게 들려야 할 텐데. 네.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요. 네. 우리 관장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이중섭 화가의 탄생 100주년 기념한 특별한 전시회 소개를 해 주실 텐데 네. 이 전시회를 딱 떠오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좀 멋진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탄생 100주년, 100년의 신화전. 지난달 20일부터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을 하셨는데 먼저 기획 의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전시는 부산시립미술관이 기획한 건 아니고요. 네.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했습니다. 엄격히 예. 말하면. 그리고 네. 조선일보가 뒤에서 후원을 많이 해줬고요. 우리 부산시립미술관은 이 전시를 저희가 갖고 와서 약간 부산시립미술관에 맞게 버전을 조금 바꿨습니다. 네. 네. 공을 이제 원래 기획을 하신 분들에게 예. 돌리는. 네. 예. 그런데 이번 전시 기획의 의지는 예. 제가 사실 연구자의 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중섭 전시 이번 기획의 의도는 굉장히 중요한 데 있습니다. 네. 이중섭을 모르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이중섭의 소그림은 아마 모두 다 알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고 한국 작가 중에서 최고의 인기 작가입니다. 사실은. 네. 더군다나 몇 년 전에 위작 사건까지 있을 정도로 고가로 거래되는 작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이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가 약 한 2, 3년 전에 시작한 게 우리 미술이 이제 글로벌 아트 마켓에 문을 열었는데 이런 위작 사건이 발생하거나 한국 작가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한국 근대미술 작가 연구에 대한 후원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네. 예를 들면 이중섭이 첫 번째 작가로 선정됐는데 전 작품 목록을 만드는 일입니다. 네. 그것이 착수되어 있고 지금 1년의 성과가 있어서 그 성과와 함께 만들어진 전시인 거죠. 예. 그래서 국공립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전시, 또 이제까지 대중들한테 많은 일화들이 알려져 있는 신화에서 이중섭 신화에서 이중섭을 역사 속의 인물로 만드는 일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기획 의도입니다. 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재 화가라고 불리는 이중섭 화가 우리 미술사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의 천재성에 대해서는 일반인들한테 대중성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 미술사가나 또는 전문 작가들한테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그가 원래 이제 평안남도 평원군 출생이지만 네. 외가가 평양이어서 평양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어디서 보는 오산의 오산고보를 나와요. 그런데 네. 오산고보의 임용년 선생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예일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했던 분이에요. 이게 이중섭 화가의 예, 선생님이시죠. 선생님이요. 예, 네. 그것도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네. 그래서 이중섭 그림에서 소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맞습니다. 오산고보 주변에 소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길에서 그러니까 들에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오산고보는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우리의 민족교육을 시켰던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임용년 선생님이 그 당시에 가르치기를 한 장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500점 이상의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러니까 네.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상을 정확하게 할 걸 가르쳤던 선생님 밑에서 예. 제대로 된 대상을 파악하는 걸 배웠고 네. 그다음에 일본에 유학 가서는 제국미술학교라는 데를 들어갔다가 1년 다니다 말고 네. 문화학원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네. 그 문화학원이라는 데의 설립자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어서 예. 자유와 지성과 예술이라는 걸 세 개를 학교의 모토로 걸고
학교를 설립했던 사람 밑에서 이 학교는 학교 수업에서 정식 발레 댄스를 가리키기까지 했던 자유로운 예. 학교였어요. 예. 여기에서 앞서 배웠던 이명년 선생님한테서 작가의 천재적인 창의성의 훈련도 배웠고 예. 그러니까 언제나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는 의식도 배웠고 정확한 대상 파악을 해야 되는 것도 배웠고 게다가 문화학원까지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문화학원 재학 시절에 이미 일본 미술창작협회전에 2번이나 출품을 합니다. 예. 또 일본에서 수상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은지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담뱃갑 속에 지금도 담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수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은박지. 은박지에다 네. 그리는 그림을 만들어낸 그렇게 맞습니다. 창조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죠. 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어떤 천재적인 재능, 잠재력과 네. 그리고 환경적인 좋은 인연들이 네. 잘 어우러졌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요절을 했죠. 네. 40의 나이에 불꽃같이 그렇습니다. 짧은 삶을 살다 간 비운의 천재 화가 음. 이중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화가는 사실 우리 부산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 전시가 그래서 부산에서 열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 당연하죠. 않습니까? 사실 이중섭이 그 일본 유학 시절에 그린 것 그리고 이중섭이 아까 평안남도에서 출생했다고 그랬는데 그 일본 학교에서 귀국했을 때는 어디로 오냐면 원산으로 귀국을 해요. 그럼 왜 원산으로 가냐면 자기 형님이 원래 대지주의 아들이었는데 네. 형님이 원산에다 백화점을 차렸어요. 예. 그래서 1943년 돌아왔을 땐 백화점을 갖고 있는 형님의 동생이었으니까 네. 굉장히 유복했죠. 그렇네요. 근데 원산에서 살다가 50년 우리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죠. 월남하게 돼요. 그래서 네. 1950년 12월 6일 날 우리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내려올 때 어디에 도착하냐면 부산에 남구에 있는 간만동에 그 아카자키 창고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던 창고인데 그걸 네. 피난민 수용소로 만들었는데 예. 거기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피난민 수용소에서 한 달간을 있다가 이제 그때 피난민들은 이제 더 이상 부산의 인구가 원래는 한 28만이었는데 51년 말에는 88만까지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 피난민들을 이제 소개시켜요. 네. 어디 각 도시로 내보내죠. 그래서 거제도로 가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51년 1월입니다. 네. 12월에 왔다 그랬는데 1월에 발표가 나니까 1월 15일 날 서귀포로 가게 돼요. 서귀포로 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12월에 이제 그 우리 부산에 도착했을 때 네. 북한에다가 어머니와 형님을 놔두고 누굴 데리고 오냐면 조카, 큰 장조카를 데려가요. 예. 왜냐하면 종손이니까 네. 전쟁에서 살아남게 하려고. 네. 그다음에 이중섭이 결혼을 했거든요. 네. 43년에. 네. 부인이 일본 여성이에요. 아. 거기에서 아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과 아이 둘과 조카를 데리고 남한에 왔는데 동생 그 조카가 예. 서귀포에 가게 돼요. 제주도에 가게 됩니다. 예. 이제 이 가난하잖아요. 지금 전쟁터에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삼촌한테 피를 안 끼치려고 군대에 들어가서 해군에 소속돼서 조카가 제주도로 갔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조카를 기대고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그 한 달 동안에 있다가 떠났다가 다시 부산으로 옵니다. 네. 다시 부산으로 오는 게 51년 12월에 다시 와서 53년 3월까지 있게 되는데 이때 우리 부산에 뭐 이 범일동 그다음에 광복동, 예. 문현동 일대에서 지내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부산에 있었던 광복동 일대 다방에서 바로 은지화를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부산 그 지금 말씀하신 어떤 피난 시절 이중섭 화가의 삶과 부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이 있죠. 많죠. 네. 일단 우리 미술관 전시장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방에 이중섭 선생님이 1952년도에 우리 부산에 네. 남포동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한묵 선생님과 두 분이 걸어가는 모습이 전시장에 등신대 사이즈로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두 분이 그린 문현동과 초량이 그려져 있고요. 예.
그래서 이중섭 선생님이 그린 작품들이 이제 그 당시 그려진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은지와 방은 바로 이때 다 제작된 것들이죠. 네. 예. 은지화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배를 싼 은박지에다 그림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중섭 화가의 작품 세계를 네. 대표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네.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이번 우리 그 카탈로그 오래전에 전 네. 작품 목록 연구회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추상적으로 피난 시절에 재료가 없으니까 은박지에다 그렸을 거다. 예. 그런 얘기가 전체적인 의견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 연구에서 이중섭 선생님이 52년에 종군 화가가 돼요. 네. 그럼 종군 화가가 되면 미군 부대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물감하고 네. 캔버스를 줬어요. 예. 그런데도 어허. 불구하고 은박지에다 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뭐야? 그렇게 됐죠. 그렇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냐면 부인하고 헤어지고 나서요. 예. 이제 부인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아까 잠깐 제가 예. 부인이 일본 여성이었다 그랬고 1943년에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아기가 2명 있다고 아기가 했고요. 둘이 있다 네. 그랬죠. 북한에서 낳았다고 네. 원산에서 네. 낳았다 그랬는데 부인이 같은 문화학원 후배예요. 네. 일본에. 근데 왜 부인을 거기서 만나냐면 여성이 같이 남녀공학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문화학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당시 그 산업국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는 집안의 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여성이 이중섭 선생을 찾아갔고 그 당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시기니까 위험한데 배를 타고 우리 부산을 거쳐서 예. 서울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경성 호텔에 묵으면서 아는 사람한테 이중섭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허. 이중섭이 그 소식을 듣고 원산에서 네. 경성 호텔로 와갖고 예. 부인을 만나갖고 원산으로 데려가서 한 달 뒤에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낳게 된 거죠. 그런데 예. 그 부인이 52년에 부산을 떠나게 돼요.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어갖고 너무 먹을 것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게 되니까 예. 본인이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떠나가고 난 일본으로요? 다음에 네. 예. 52년 7월에 혼자 남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예. 그 외로울 때 그리기 시작한 게 은지화였어요. 예. 근데 은지화는 담배값에 그 담배를 싸고 있는 속지화잖아요. 네. 그게 물이 방수가 되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 보면 납성분으로 살짝 쌓여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다가 바위에다 선을 긋듯이 송곳으로 선을 긋고 그 위에다가 물감을 세피아라고 네네. 우리 전문 용어로는 하지만 암갈색으로 네. 물감을 바르고 그걸 네. 다시 닦아내면 선으로 파여진 부분만 그 색깔이 배이고 나머지는 은색이 다시 남죠. 그리고 약간 구깃구깃한 부분에 골이 생긴 부분에만 암갈색이 이렇게 주름이 생기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 효과가 났는데 그게 딱 뭐 같냐면 바위에다 그린 불상 그릴 때 그림 같은 그림이 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 전통적인 네. 묘사법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그가 다방에 어디든지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릴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재료였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전통적 미감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은지화를 그리게 된 거라고 이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릴 수 있고 그렇죠. 부인이 그리울 때마다 그것을 그렇죠. 작품으로 풀어낼 수 있는 예.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그래서 우리 미술관에 오시면 은지화 방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 예. 거기 보면 부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둘이 꼭 끌어안고 키스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예.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놀고 있는 장면, 그다음에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이 자기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 다시 못 만났나요? 그 두 분은요? 잠깐 가서 만나고 네. 오지만 그 사이에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그 부인 집에 예. 가서 돈을 빌리고 안 갚아갖고 사기꾼이 된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이중섭이 만나러 갔을 때 장모님한테 구박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한국에 돌아와서 개인전을 여서 작품을 팔아갖고 네. 그 돈으로 가서 장모님한테 그 돈을 갚아야만 자기가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예. 한국에 옵니다. 약속을 하고. 그랬군요. 네. 그런데 그만 작품을 팔아도 돈을 못 받고
돈을 못 만들게 되죠. 예. 한편의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 만한 이미 그러면 영화가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산 참 안타까운 요절한 비운의 천재 화가입니다. 이중섭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봤고요. 이중섭 화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아주 특별한 전시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언제까지죠? 내년 3월 26일까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2월 26일까지입니다. 2월 26일까지고요. 네. 이번 전시회를 이제 관장님이 쭉 소개를 하시면서 네. 관전 포인트를 간단하게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관전 네.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우리. 다른 예. 전시하고 달라서 오시면 깜짝 놀랄 만큼 한 작품 한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엽서라든가 또 그 가족들한테 보낸 편지, 그 편지 속에 그림이 그대로 하나의 독립된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편지에는 절절하게 쓴 아들에 대한 부탁하는 얘기, 그다음에 아내에 대한 절절한 존경과 사랑이 있어서 너무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보러 온 여러분들이, 남성분들이, 중년의 남성분들이 그걸 스마트폰으로 찍어갖고 부인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부인들은 친구들끼리 와서 보고는 남편들을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전시는 가족애를 절절하게 되살려 볼 수 있는 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재밌는 시간 명사 초대석으로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시립미술관 김영순 관장과 함께했고요. TVN 정보시대 명사 초대석 진행했습니다.